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해서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증시가 아니라 유럽 증시를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밤에 독일 닥스 지수가 꽤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독일 닥스 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어제 2% 넘게 지수가 빠지면서 흔히 말하는 박스 하단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3월 초부터 현재까지 독일 닥스 지수는 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요. 어제 여기를 딱 이탈해버렸습니다. 이탈한 이유는 딱히 보지 않으셔도 아실 거라 봅니다.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리스크가 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악재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악재를 하나씩 짚어드리면서 이러한 악재가 언제쯤 해소될지, 어떻게 시장에 녹아들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어제 나온 뉴스를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러시아, 우크라 전쟁 리스크가 있었죠. 물론 매번 있었던 일이지만 어제는 더욱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이분이 등장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마카롱을 즐겨 먹어서 그런지 마카롱처럼 달달한 화법을 구사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마카롱 몇 개를 딱 먹고 나서 미국과 러시아에 각각 전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형, 푸틴 형, 너네 이제 그만 싸우고 화해하는 게 어때? 내가 중재해 줄 테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조금 화해 좀 해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미러 정상회담에 합의를 했다고 하죠.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회담에 원칙적으로 응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딱 보면은 뭔가 전쟁이 다 끝난 것 같아요. 특히 이 소식이 21일 오전 10시쯤에 떴습니다. 이것은 21일 한국 코스피 지수 5분봉 차트인데요. 이 뉴스가 딱 뜨자 갑자기 코스피 지수가 쭉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중 내내 쭉쭉쭉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오후 1시쯤에 전쟁 리스크가 갑자기 뜨면서 코스피가 아래로 출렁거렸었는데, 이번에는 운 좋게도 장중에 오전 10시쯤에 호재가 뜨면서 코스피가 아래 꼬리를 달면서 그럭저럭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 증시가 끝나고 나자 푸틴과 바이든이 회담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기존에 예정되었던 23, 24일 양국의 외무장관만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우리 뒤통수 맞은 거 아닌가요? 무언가 언론 플레이에 낚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악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악재가 하나 더 터졌어요. 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갑자기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돈바스 칠러 분리주의 공화국의 독립 승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오른쪽 영역은 우크라이나 땅이긴 하지만 러시아 세력들이 많이 들어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주민 자체적으로도 독립을 요청하곤 하는데, 러시아에서 직접 나서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대해서 독립 승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특히 푸틴은 이 자리에서 과거 여기는 다 러시아 땅이었다, 이번에 독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러한 말을 하면서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어제 이 소식 때문에 독일 닥스 지수가 2% 넘게 빠지고 러시아 증시는 13% 정도 빠졌습니다. 잠잠하던 푸틴이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것을 큰 악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위쪽에서 병력을 배치하고 여기도 오른쪽 아래 사방면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칠러 반군 지역, 방금 설명드린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 있죠? 이쪽을 통해서 확실하게 공격을 할 듯 말 듯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는 도중에 속보가 갑자기 떠가지고 제가 긴급하게 뉴스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푸틴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진입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본토로 진입 명령을 한 건 아니고 방금 설명드린 자치구역인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 군사 이동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실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독립 승인 여부를 오늘 중에 발표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발표를 못 기다리고 푸틴 대통령이 미리 선수를 친 겁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전쟁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차라리 이게 빨리 해결되어야 리스크가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군이 빨리 점령해서 미국과 유럽이 손 쓸 틈도 없이 전쟁이 그냥 종결되거나, 그게 아니면 미국과 러시아가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여기까지만 할게,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포기할게,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몇 년 전에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점령했을 때에도 제 기억에 전쟁이 이틀인가 3일 만에 쉽게 끝났습니다. 러시아가 기습적으로 크림 반도를 확 점령해버리자
미국이 손 쓸 틈도 없이 그냥 전쟁이 끝났어요. 그때 당시 미국이 말로만 러시아 너네 전쟁하면은 가만히 안 두겠어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시나리오 중 하나가 빨리 진행되어야만 전쟁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러시아가 여기 뛰어들었는데 미국도 뛰어들고 유럽도 뛰어들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면은 전쟁 리스크는 좀 더 커지면서 불확실성은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시나리오는 열려있지만 저는 그냥 짧게 전쟁이 끝나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좀 더 유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두 번째 악재가 있습니다. 바로 연준의 긴축 정책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저는 이 문제가 가장 기본에 깔려있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명의 연준 위원 중에 블러드 여는 총재가 유독 강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당장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3월 달에 0.5%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에 비해 남은 연준 위원들은 그다지 강한 금리 인상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3월 달에는 0.25%만 올리면 돼. 0.5%는 오바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21일 다른 연준 의사가 꽤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매우 강력하게 올려야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마치 0.5%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0.5%와 0.25% 인상 중에 어느 것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몇 주 후에 열릴 FOMC 회의에서 다룰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3월달 연준 회의에서 한 번 금리를 올릴 확률이 85.7%이고 두 번 금리를 올릴 확률이 14.3%입니다. 실제로 한 차례 금리 인상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0.25%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한 달 전에 확률이 88.7%였다가 일주일 전에는 39.2%로 확 줄었다가 하루 전에는 77.9%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85.7%로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아직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3월달 연준회의가 15, 16일날 열리게 되는데 이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앞으로 금리 인상 계획에 대해서 파월 연준의장이 확실하게 밝혀줘야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적 긴축의 타이밍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에 양적 긴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블러드 여는 총재는 2분기에 당장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말하는 돈줄 쪼이기 정책이죠. 이것에 대해서도 파월 연준의장이 한마디 꼭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월 연준회의 때까지는 혹시나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어도 시장이 급반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쟁 리스크가 그 전에 해소되면 전쟁 리스크 때문에 떨어졌던 만큼은 어느 정도 회복하긴 하겠죠. 마지막 문제는 중국의 경기 둔화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일선 도시들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고 중국의 여러 경제 지표도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이것은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를 합친 중국의 복합 PMI 지수인데요. 코로나 때 30 이하로 뚝 떨어졌었다가 그 이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PMI 지수를 보면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급기야 최근에는 50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50 이하면 경기 위축을 나타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약간 경기 위축 상태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매우 많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중국의 긴축 이슈는 다음 영상 혹은 다다음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매우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하나하나씩 해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